이승화 강사입니다. 공기 같은 미디어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별 미디어들과 미디어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임의적으로 익숙한 미디어와 뜨고 있는 미디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익숙한 미디어, 책, 영화, 뉴스,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 가장 오래된 미디어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는 책의 중요성을 이제 학교,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율 하락은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책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인 책도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만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 우선 전자책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월 정액제 서비스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밀리의 서재, 리디 셀렉트부터 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점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독서법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책을 만나는 콘텐츠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디오북은 굉장히 일상이 됐고 또 채팅의 형식으로 책을 읽는 책북, 또 북튜버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북튜버가 정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책을 만나는 식으로 독서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 웹소설과 같은 웹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쇄 출판물 외에 이런 인터넷으로 꾸준히 연재하는 이런 시장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온라인 연재라는 새로운 방식, 스타일에 맞는 콘텐츠 내용도 이제 달라지고 있는데요. 또 댓글과 같은 꾸준한 소통이 이어져서 탄탄한 수익, 그리고 수익 모델 같은 경우도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경험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생활로서의 독서 모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꾸준한 사업도 많이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많은 북카페들도 이제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책을 읽고 모임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북콘서트와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책이 이제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우리 이제는 어엿한 종합예술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생활의 중심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업적인 성격을 넘어서 종합예술로서 인정을 받고 작품성 자체도 인정받는 영화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화도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영관을 통해 같은 작품도 이제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알라딘 영화 같은 것들은 떼창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영화관이 큰 화제가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영화관에서 갖고 있던 이미지들을 파격적으로 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계의 발전 속에서 이제 스크린 독과점은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빈부격차, 다양성의 상실은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영화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입니다.
뉴스는 항상 주요 사건들, 화제, 사회적 화제나 이제 정치 등등의 다양한 문제를 불러오면서 논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정보를 이제 얻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종이신문보다 디지털과 SNS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서 기존에 있는 뉴스계와는 전혀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레기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기자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건강한 뉴스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언론. 하지만 요즘 언론의 신뢰도는 급격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과 온라인 중심 그리고 SNS의 영향력을 통해서 언론계의 지형이 많이 바뀐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종이신문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차이점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 다양한 시각 등의 디지털 뉴스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방송과 같은 팟캐스트,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들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편화된 뉴스, 그리고 팩트체크가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 그 선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 서비스로 인해서 나에게 선택적인 노출,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식의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채널, 뭐 SNS 채널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이렇게 성향 맞춤 뉴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광고입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수익 모델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앞에 항상 광고, 또 요즘은 중간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끝나면 또 광고가 나오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접 광고를 수시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만 타도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광고가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뭘 해도 좌우, 상하, 항상 어느 곳에든 광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의 기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게끔 하는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기능부터 해서 또 재미있는 광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죠. 그리고 또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공익 광고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광고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 모델로서 광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광고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혐오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는 일정 금액을 내면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죠. 광고 혐오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광고 형태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인적, 정보 콘텐츠 인적하고 보다 보면 마지막에 슬쩍 자사의 제품을 껴넣는 식의 이제 정보 인척하는 광고, 또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야기 속에 스며드는 광고 등등 광고가 아닌 척하지만 자연스럽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광고 형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위 핫한 미디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소셜미디어, 개인 방송,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네. 얼마 전만 해도 100번 토론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은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부르자 취급을 받고 산업계에서는 효자 대우를 받는 이제 애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매력적인 컨텐츠이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마약 같은 그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주는 매력적인 산업 아이템이기도 해서 사이에 이제 명암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요. 게임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 것인가? 게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영역이 넓지만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다른 미디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참여도, 자유도의 개념이 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직접 캐릭터가 되어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몰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또 즐거움을 얻습니다. 또 이러한 몰입을 장려하면서 미션을 해결하고 또 즉각적인 피드백, 보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희열이 느끼는데요. 그건 또 다음에 계속 플레이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게임의 특성을 교육, 업무, 정책 등에서도 많이 이제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모두가 이런 게임의 매력을 인정은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러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계에서는 역으로 서명운동도 받고 공익 광고도 하면서 이제 그런 인식을 바꾸려고 또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그만큼 게임 중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인 것을 이제 알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가정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게임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게임은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지속적인 수출을 하면서 효자 산업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또 게임 실력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등해서 세계 랭킹의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이제 명과 암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셜미디어. 이제는 거의 누구나 하나씩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SNS를 포함하여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이런 SNS의 특징을 차용하고 점점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제 익숙하죠. 그런 특성들이. 그리고 이런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는데 또 그것도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서 SNS는 빠질 수 없는 주요 시장이 되었습니다. SNS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지금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더 반응을 하는지, 점점 세대가 달라질수록 요즘 젊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이 어떤 것에 좀 더 반응하는지가 하나의 결로, 트렌드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SN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SNS는 앞에 게임에서도 봤지만 내가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연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소통을 하고 또 그것들이 쉽게 퍼질 수 있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SNS의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매력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의 일기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도 SNS에 많이 작성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식의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소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기 노출을 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하나의 나의 삶, 라이프 체계를 SNS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여지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게 빅데이터가 되고 마케팅 소스가 되고 또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SNS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을 기본 축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노출과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생활 노출, 개인정보 노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인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요. 우선 온라인이지만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SNS와 같은 채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그들이 많은 콘텐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삶을 나의 삶과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거기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제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은 나의 현실적 자아와 다른 이상적인 자아들을 SNS에 노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다 보면 나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많은 상심을 얻는 거죠. 그런 심리적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존감이 큰 키워드, 화두가 되는 것도 이런 SNS가 퍼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인 방송인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런 BJ,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이 공중파에도 나올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미디어계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유튜브를 비롯해서 팟캐스트, 그리고 뭐 아프리카 등등 이런 개인 방송 시스템은 점점 확대돼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진입 장벽이 낮죠.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원래 강력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서 특정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개인들이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수익 모델도 함께 가져가면서 하나의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2잡, 3잡 여러 직업 중에 하나로 개인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기존 미디어들이 역으로 실시간 소통, 이제 개인 카메라 등 개인 방송의 플랫폼을 이제 따라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개인 방송의 영향력을, 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같은 그런 키워드는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 마리텔부터 해서 티벗 등등의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기존 미디어에서도 확장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서관이란 그 크리에이터가 말하기를 자기는 항상 이제 자기 수익을 공개를 한다. 그러면서 떳떳한 직업으로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향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급격하게 빠른 시일 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익 모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의 팬들이 많아지면 그게 나의 광고비, 나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그 모델도 이제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한 자극적인 방송은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어 이제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필터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런 의미에서 게이트 키핑이 되지 않은 이런 미디어들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서슴지 않고 전하고 또 수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조회수와 구독 그리고 나의 영향력을 미친다면 또 수익 모델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어서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은 이제 가짜뉴스. 누구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SNS와 이제 개인 방송의 영향으로 가짜뉴스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언론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 확실히 좀 더 가볍고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적인 뉴스 외에도 우리 가십거리를 바탕으로 한 간단한 정보들도 모두 가짜뉴스에 포함되는 허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재미로 단순히 이제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쓰레기 만두 사건, 또 240번 버스 사건, 심지어 대통령 사망설까지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요. 다시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힌 사례도 꽤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가짜뉴스에 이제 대한 극복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뉴스 소비자의 비판적 이해 능력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미디어의 의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며 보는 습관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하고 의심하는 비판적 이해 능력을 갖고 또 심지어 내가 어디에 공유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내 몸 체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지어 나도 가짜뉴스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공익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신중하게 이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간단한 카톡부터 해서 기본 내용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사고, 또 가정 불화, 학교 갈등, 건강 문제 등을 일으키면서 사회의 대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굉장히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더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미디어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떼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부터 늦게 알았지만 성인들까지 가리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와이파이만 있으면 또 광고만 조금 참고 보면 무제한으로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제한 없이 중독의 늪에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독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뷔페로 비유했을 때 뷔페에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하면 체하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욕심 부리지 않고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스스로 이제 사용 시간을 체크하고 이제 제한하고 또 의도적으로 내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기 통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내가 찾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은 온라인 활동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몰입해서 미디어 활동을 하더라도 상호작용을 같이 이어서 하면서 조금씩 과몰입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거리두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디톡스라고도 많이 하는데, 디지털 기기와 이제 떨어진 시간, 힐링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자연 친화적인 아날로그적인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활동, 그런 공간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미디어 중독을 비롯한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과몰입과 중독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의 의지를 다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정적인 방송, 그 미디어의 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의 개념이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저질의 컨텐츠 양성도 함께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결국 성인물과 같은 성적인 자극적 컨텐츠, 그리고 되게 폭력적인 컨텐츠, 그리고 되게 기괴한 삶에 피해가 되는,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자극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특히 꾸준히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좀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극복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만드는 사람들부터 책임 의식을 갖고 제작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제대로 된 이제 게이트 키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작자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같이 실행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 방송에 대한 사회적 규제, 그리고 그 플랫폼,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그 해당 플랫폼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컨텐츠의 선정성, 그 퀄리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적절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고 시청 거부 등의 의사를 밝혀야지 이 사람들에게 그게 오히려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모두 이제 함께 해야 합니다. 또 표현의 권리와 함께 책임 의식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물을 자주 사서 먹습니다. 또 마스크도 일상이 됐죠. 안타깝지만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 세상이 됐는데요. 건강한 미디어 생활을 위해서는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마스크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여러분이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어서 이제 실천적인 활동을 같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